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좀 부진했었죠. 대형주가 쉬어가는 반면에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이 1.5%나 오른 720포인트 돌파를 해냈습니다.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었는데요. 코스피부터 종가 좀 봐드릴게요. 코스피는 0.30% 내린 2,542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속에서 1.5% 상승한 720포인트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처럼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고 또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내수주와 중소형주가 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오늘도 출중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지 추천주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SOE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5,532억, 네, 전년 대비해서는 376%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고요. 4분기 또한 그 유가 상승에 따라서 분기 재고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 소멸될 거기 때문에 4분기도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배당주 중에 이제 손꼽히는 배당주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700원, 한 주당 배당을 5,700원을 줬고요. 지금 10이면 5,000원 동시효과 나오고 있는데 해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4.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 메리트도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또한 조금씩 이제 옆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느 정도 지금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준 S51이었고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주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섭.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의 종목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지난 10월 16일에 주셨던 파라다이스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에 22%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 수익률은 44%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도 있죠. 9월 5일에 주셨던 추천주인 삼성 SDI인데 지금 1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수익 많이 나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 리뷰 한 말씀씩 듣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의 주가 흐름부터 좀 봐주세요. 2차 목표가도 돌파가 된 거죠? 네. 예. 23,000원 2차 목표가 잡아드는데 좀 돌파해서 목표가 좀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2,000원 좀 새롭게 손절가도 재설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바닥론을 증명하는 좀 숫자가 좀 발표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그 지수가 드라백입니다. 드라백 지금 10월달 건 아직 안 나요. 7월달부터 9월달 지표가 과거 고점 대비 82% 수준까지 좀 회복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VIP 드라백이 2년 내에 한 5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좀 역시 한중 해빙 모드에 따라 좀 그 상당히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지금 드라백이 회복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에 중국 쪽 부분에 대한 매출 그 커버가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일본 쪽은 상당히 고성장으로 알차게 지금 매스 드라백이 지속적인 가파른 성장세에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25개월째 박스권에 돌파했다는 드라백이 돌파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모멘텀과 레버리지를 봤을 때 글로벌 카지노 브랜드의 트렌드에 맞는 영종도 카지노 시티가 2018년에는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은 전망이라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유일한 복합 리조트 사업자로서 프리미엄 받아서 충분하다. 최근 외국인 쪽 순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제 목표가는 28,000원 재상향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 한중 해빙무드에 관련된 그 중국 관련 기대 종목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 만에 2차 목표가인 23,000원이 돌파가 됐고 새로운 3차 목표가를 제시하셨습니다. 28,000원이었지요. 파라다이스 리뷰 들어봤고요. 권홍섭 연구원님의 삼성 SDI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이제 전기차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 다음으로 한 5위 정도의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국 업체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슈를 요즘에는 해소가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중국발 다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펀더멘털 자체를 먼저 보자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그 소형 전지죠. 그 플래시급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 전지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우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형이나 대형 이제 배터리 전지 분야에서 이제 올해 한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그 여태까지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적자를 해왔던 회사가 2017년도에는 한 영업이익 830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가파르게 다시 성장을 한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그 좀 가격적인 전략 제시하자면 현재 221,000원 정도에서 어제 금요일 종가 끝났는데 일단 새로운 시세가 현상된다는 이제 가정하에 이제 227,500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한 30만 원까지 홀딩하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글로벌 시장 전기차 배터리 부문 5위 기업이다라는 소개하셨는데 삼성 SDI 지금 수익은 17% 가까이 나고 있고요. 리뷰 한 말씀 다시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전일장 특징주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장에서 사볼 만한지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먼저 넷마블 게임즈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주가는 1.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었고요. 북미와 유럽 지역의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지금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김지훈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넷마블 게임 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게임 업종 기본적으로 지금 그 시장에 대해서 센티가 좋은 편입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에 그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이 동남아 일본 지역에서 상당히 좀 흥행하면서 실적 반등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또 그 리니지2 레볼루션이 북미와 유럽 54개국에 11월 15일 날 출시를 하고요. 일본 최고 매출 상위권을 자랑하는 페이트 앤 그랜드 오더가 11월 21일 날, 그리고 테라엠이 11월 28일 날 출시 일정이 확정되면서 4분기에서도 계속 좀 실적 모멘텀을 받으면서 매출액이 7,700억까지 외형 성장할 전망입니다. 레볼루션 북미 유럽의 사전 예약자만 150만 명으로 흥행 기대감을 상당히 좋은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신작 모멘텀도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그 다음에 세븐나이츠2 이카루스 M이 출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PO 이전부터 4조 원짜리 그 플레이티카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인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3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게임사에 대한 공격적 M&A 추진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스피 200 지수 산출 방식 변경 내용에
따라 유동 비율을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주기를 기존의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점이 좀 12월에 확정된다면 보호예수 해제로 인해 28%에서 70%까지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동 시가총액 비중이 0.5%에서 0.9%까지 확대가 되므로 이에 대한 뭐 대주주들의 전략적인 지분 관계까지 고려하고 뭐 코스피 200 지수, 그다음에 MSCI 지수, FTSE 지수 관련된 인덱스 자금을 규모를 고려했을 때 대주주의 좀 오버행 리스크는 상당히 낮다. 그래서 리니지 2 레볼루션의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까지 1매출 50억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 저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넷마블 게임즈 충분히 더 추가 상승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CJ CGV의 주가 흐름을 좀 볼 텐데 주가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10% 가까이 올라왔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평가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좀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긍정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권홍섭 연구원님. 예, 일단은 CGV의 경우에는 이제 기나긴 이제 좀 이제 시장 악영향에서 이제 좀 성수기 이제 영화 개봉에 따른 좀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 이제 상승 추세 전환으로 됐기 때문에 예, 주봉 흐름상 83,000원까지는 무난히 이제 상승 추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 3차 상승까지 나올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11월 13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을 할지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 출발 분위기를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또 현대차까지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35% 상승하면서 283만 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늘은 오르네요. 0.3% 정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가운데 오늘 현대차의 주가가 강한데 1.6%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역시 현대모비스도 0.37%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 그밖에 SK이노베이션이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수 흐름을 좀 살펴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3% 상승한 2,548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 코스닥은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면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0.58% 상승한 724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가 강하고 수급을 기관이 이끌고 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떤지 잠시 뒤에 보겠고요. 또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의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네요. 일단은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1.3%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었거든요. 셀트리온의 주가 3% 상승하면서 거래가 맞춰졌었고 오늘 1.3% 더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도 5% 급등이었는데 오늘도 2%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CJ E&M에 대한 주가 흐름이 최근에 또 좋지요. 자회사 스티오 드래곤 상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로엔의 주가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5% 급등이 있었는데 카카오의 효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앞서 김지훈 차장께서 또 추천주로 언급을 하셨었는데 추가적인 3차 목표가는 28,000원 제시가 됐었죠. 1.4%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종목을 준비해 오셨고요. 10위부터 1위 종목이 차례차례 공개가 될 텐데요. 김지훈 차장의 10위 종목부터 지금 볼게요. 네, 먼저 10위 종목 뉴트리 바이오텍입니다. 처음 가져온 종목인데요.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200억 위안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3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건강의식에 대한 재고로 중국인은 1인당 그 건식 소비가 지금 전체 소비의 0.1%에 불과해 미국이나 유럽 쪽의 소비량 25%에 비하면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역시 387억, 영업이익 460억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왔고요. 중국 상해법인과 미국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55%까지 확대된다는 점 긍정적이겠습니다. 11월 역시 광군제 매출에도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호주 공장과 국내 이천 공장이 구미 신규 라인 투자까지 2018년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5개의 네트워크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요. 호주 공장은 블랙모어스와 스위스로의 공급이 4분기부터 매출 확대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제형에 대한 수요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상당한 실적 모멘텀을 받고 있어서 또한 국내 그 경기에 비교적 경쟁업체에 대비 민감도가 낮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1,300억대, 영업이익 120억을 예상하고 있어 기간에 지금 최근에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좀 관심 있는 종목으로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9위 로엔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그 앵커님 440만 명이라는 숫자가 혹시 어떤 숫자인지? 440만 명이요? 네. 모르겠는데요. 네. 멜론의 전체 유료 가입자 수입니다. 아, 예. 지금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3분기만 해도 15만 명 순증으로 멜론이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악을 넘어서 종합 컨텐츠 기업으로의 도약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고평가 논란은 글로벌 음원주가 IPO를 함에 따라 좀 정당화될 전망입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방탄소년단 앨범 판매 호조까지 음반 매출과 매니지먼트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어 4분기에는 성수기 효과를 좀 볼 전망입니다. 4분기에는 멜론 어워드와 카카오 미니 AI 스피커 판매 효과 및 AI 스피커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로 Q의 순증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 사업과 콘텐츠 제작사 설립 추진, 그다음 메가몬스터, 로엔과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의 합작이거든요. 이 제작 드라마의 연간 4편 방영 계획까지 제작 레이블을 통해 좀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 계획에 대한 기대로 음악을 너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의 도약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이 크고요. 목표가 사장님, 네. 로엔이 네. 그 음원주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 효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카카오 효과? 카카오에서 미니 AI 스피커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 AI 스피커를 통해 로엔의 음악을 판매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카카오 미니가 그 로엔의 그 하드웨어 개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기간적 연속적인 순매수,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네. 추가 상승 흐름 긍정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인데 오래전에 소개하고 오랜만에 좀 가지고 나온 점인데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은 생각보다 수요가 견조합니다. 최근에 신규 수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41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달러로 연말까지 24억까지 달러의 신규 수주는 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25억 달러, 2018년에 30억 달러로 신규 수주는 좀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PC선이 바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인데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저선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노후화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조선사 중 가장 빠르게 내년 1분기에 매출 성장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쪽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전방 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죠. 회복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조선주 탑픽으로 꼽고 목표가 13만 원까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입니다. 3분기 매출액 2,660억, 그 다음에 영업이
영업이익 404억으로 컨센서스 소폭 하회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국제선 공급이 전년 대비 30% 대비 확대하고 있고 국제선 수송량 역시 36% 증가하고 있습니다. 탑승 수보다 탑승 탑승률이 더 중요한데요. 탑승률은 90% 넘는 수준을 상회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노선 일본 쪽 매출액이 약 5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탑승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기종을 6대까지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 추가 투입이 되면 그 부분에 따른 20% 매출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 강화도 역시 시장 점유율 상승에 보탬이 되고 있고 탑승률 개선 역시 매출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수송 단가도 가장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 추석 연휴에 대한 이용 효과와 수송에 대한 효율성까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유류 할증료와 LF에 대한 개선으로 연간 9,830억의 매출과 영업이익 990을 예상하고 있어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18년에도 예상 항공기 39대까지 증편할 계획이고 중국선에 대한 회복까지 중장기 업황의 좀 성장은 지속될 것 판단해서 추후 우상향의 긍정적 흐름을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SKC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482억으로 컨센서스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2017년까지 연간 1,800억대의 증익 기조를 좀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으로 매출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필름용과 강학용까지 매출과 이익이 견조한 3분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기대하는 사업은 뉴 비즈 사업인데요. 바이오랜드가 중국 해먼 공장에 연간 5천만 장의 마스크팩을 증설 모멘텀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과 연계한 조인트 벤처를 통해 반도체 소재 쪽, 웻 케미컬 쪽이 2018년 CMP 패드 증설의 모멘텀까지 갖고 있어 신규 이익 창출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 신규 사업들의 비즈니스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쪽 삼성전자의 중국 업체향 물량 증가도 큰 폭으로 좀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퍼는 8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상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금이 수급이 상당히 좋고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 목표가 5만 원까지 중장기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트리 바이오텍은 김지훈 차장님의 오늘 신규 종목이었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셨던 제주항공은 한 주간 흐름 좋았는데 여전히 주가 과도하게 하락한 국면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또 탑5 종목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권홍섭 연구원님의 종목 공개할게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이제 최근에 중국 이제 완화로 인해서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호텔 신라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사드 보복 조치 좀 완화에 따른 중국 인바운드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90%가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인바운드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관계 개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좀 면세 사업에 대해서 수혜주가 호텔 신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4분기에는 그 순이익이 한 260억 원으로 한 73.3% 이상 이제 달성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공항 임대료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호텔 부분의 투숙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내 면세점에 대한 실적 회복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4분기에는 순이익이 좀 상향 조정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호텔 신라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매수 추천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네. 일단 주봉 흐름상 보면은 일단 83,400원 정도 이제 매물대까지 왔습니다. 여기를 이제 조정 내지는 옆으로 이제 박스권 조정을 하면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2차 가격 라인이 103,000원까지 목표가까지 한번 설정을 해서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일단은 수급상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매물대도 그렇게 개인의 매물대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무난히 103,000원까지는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의 그 2018년 연간 실적 전망치가 10% 이상 상향 조정됐다는 좀 컨센서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3분기 실적은 순이자 이익과 그 비이자익이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2018년은 그 중소기업 대출 공급량이 굉장히 좀 확대에 따라서 대출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은행이 실적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3분기 순이익은 한 4,410억 원으로 한 20.8% 상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 배경으로는 3분기에는 2% 가까운 대출 성장률에다가 150원 가량의 이자 수치, 그리고 이익 개선폭이 가장 뛰어난 은행이 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대출 성장률이 가장 돋보일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정부 정책상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그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을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이제 그 자금 공급을 함으로써 네. 기업의 좀 투자를 많이 일으키는 좀 우회적인 그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은행에서는 일반 가계 대출보다는 중소기업 대출 쪽에서 많이 이제 성장률이 돋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그 한 15,850원 정도에서 이제 고점을 이제 3차를 못 뚫고 지금 좀 다시 또 조정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뒤에 한 11월 내지 12월 정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요.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만 이제 어떤 재료만 받쳐준다면 일단 16,000원 돌파를 하고 그 전에 고점이 한 2만 원대까지 한번 그 투자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그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상승률이 가장 크다는 거죠. 예, 그 수익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나금융지주도 있고 KB금융도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저평가 받은 기업은행이라서 여태까지는 이제 관심 못 받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정부 정책과 이런 재료로 인해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 정제 사업 관련해서 정제 마진에 대해서 굉장한 수혜를 이제 받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제 사업 글로벌 가동률이 지금 최고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이는 그 미국의 허리케인 영향과 그리고 중국의 이제 보수 시즌에 맞물리면서 SK이노베이션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제 마진 쪽에서 가장 이제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IEA라는 그 석유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한 기존 130만 배럴에서 한 150만 배럴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오펙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사우디 관련해서 만수르 가문에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내분이 좀 있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좀 SK이노베이션이 유가와 그리고 정제 마진 쪽에서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제 마진 부분에서는 일단 정제 설비 투자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제 마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혜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석유 부분에서는 일단 그 미국 셰일가스의 최상성 기준 가격이 한 $50 선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한 $60 선을 감안할 때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석유 쪽으로 봤을 때는, 정유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이 아닌가 좀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정제 마진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계속적으로 수익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 2018년도에 한 3,655억 원이라는 순이익이 13.4% 증가 예상한다고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좀 컨센서스를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증가 예상 배경은 한 3분기 실적에 빌딜은 없었으나 지금 이미 확보된 IB 수수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ELS 조기 상황은 증가했으나 자체 해지 비중이 한 20% 내지 30%로 크지 않아서 타사 증권사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 동사의 경우에는 IB 관련 경쟁력이 높고 공격적인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최근에는 그 나무라는 이제 무료 수술, 평생 무료 수술하는 이제 그 HTS를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영업을 계속한 걸로 봐서는 시장 상황 개선에 가장 빠를 것이다. 증권사 중에 가장 빠를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전략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14,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금융주랑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상승 반전을 하면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14,000원 정도에서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수가 2,500을 넘어서 2,700까지 가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증권주도 따라 오를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7,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보실 정보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그 11월 LCD 패널 고정 가격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그 대형 패널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 2에서 3%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LCD 패널이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좀 시장 예측치를 벗어나서 일단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폰 OLED 패널의 수주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그 아이폰이 당초에 그 투자를 하겠다는 한 3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성수금에 대한 마무리가 지난달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초쯤에 선수금이 입금이 된다는 공시만 나오면 주가가 이제 한 34,000원까지는 한번 튕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단기 차익을 한번 노려볼만 하고요. 일단은 이 OLED 패널의 경우에는 수요 안정화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이제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고 3만 원 밑에서는 매수를 34,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박스권 매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권홍섭 연구원님의 종목은 지난주와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호텔 신라는 한 주 동안에 수익이 많이 났죠.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먼저 볼 종목은 코오롱입니다. 예, 코오롱부터 볼게요. 3522님께서 79,100원에 문의를 하셨는데 30% 들고 계시고요. 손절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코오롱 지금 일단 오늘 주가가 67,000원이더라고요. 네, 67,000원. 예.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67,200원 선이네요. 근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코오롱이 이슈를 받은 게 역시 티슈진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그 상장 이슈로 조금 코오롱도 덩달아 좀 오름감이 있어서 이제 그 코오롱이 사실 그 코오롱 생명과학만 자회사로 있는 건 아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있고 코오롱 건설 코오롱 글로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오롱 인더스트리나 코오롱 글로벌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이렇게 핵심 자회사로 있는데 그 타 자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좀 개선에 대한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그 생명과학 티슈진 상장 이슈에 따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좀 주가 하락을 그러니까 영향 받은 부분이 주가 하락으로 좀 나타났다고 보고요. 네. 네. 가격적으로는 손절가 65,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기간의 수급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다 팔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비중 축소로 좀 30%면 비중이 좀 많아서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지금 사신 가격 79,000원 선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올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른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이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그 본전선에서 비중을 한 15% 정도로 좀 줄이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올 만한 것들이 없어서 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고심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코오롱 받으려고요. 이번에 신라젠 보겠습니다. 신라젠을 83,800원에 4860님께서 사셨습니다. 홀딩 해도 될지를 여쭤보셨는데 권홍섭 연구원이 조금 높은 가격대 사신 건가요? 네, 좀 높은 가격에 사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이제 11월 6일 날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이쯤 전주에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신라젠의 경우에는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현재 그 팩사백이라는 이제 그 FDA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팩사백이 그 항암
치료에 있어서 다른 항암제를 이제 경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보조적인 보조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해서 네. 그다음에 그게 이펙트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임상만 통과하게 된다면 일단 목표 시총은 한 지금 5조 가량 되는데 한 10조까지 이제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2배요. 예, 그래서 따라서 주가도 현재 75,000원 수준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한 14만 원까지 일단은 한번 홀딩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가 14만 원이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있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신라제는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네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주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CJ인데요. 예. 최근에 한중 개선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오늘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한중 개선에 대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바로 CJ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관련된 자회사들 실적 역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CJ CGV 최근에 양호한 실적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CJ ENM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대표격인 CJ 제일제당 역시 이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CJ의 주요 자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산중 사드 피해 주로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그럴 그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데 있어서 또 비상장으로 또 올리브영이라는 또 헬스앤뷰티 국내 1위 기업을 가지고 있는 CJ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9만 5천 원, 목표가 28만 원, 손절라인 18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수혜는 CJ그룹이 입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CJ를 주셨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종목 봐야죠. 5위부터 볼게요. 네, 5위는 CJ 제일제당입니다. 3분기 매출액 4조 4,100억, 영업이익 2,693억으로 컨센서스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 사업 비즈니스 부분에서 다 고른 실적을 나타내서 식품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이 31% 고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공식품, HMR 식품이 주력 판매가 해외 매출 쪽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소재식품 쪽도 최근에 자회사를 편입된 셀렉타의 실적을 반영해 25% 증가했습니다. 메치오닌과 트립토판 역시 매출이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ETC 제품 판매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5% 좀 증가하였습니다. 생물 자원 쪽은 9월 달에 판가 인상 효과가 4분기에 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4분기에는 중국과 글로벌 지역에서 HMR 가공식품 고성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부분 외에 라이신 등 기존 제품, 그다음에 발린과 트리토판, 알자닌, 아미노산 등의 고마진 신규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CJ 헬스케어의 제약사업부 매각으로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고 역사적으로 하단에 위치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강한 상승이 7%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는 2018년 기준으로 퍼 13배 수준이라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목표가 46만 원까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수주 쪽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예전에 한번 가져왔었는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생산 수율에 대한 안정화 목적으로 반도체 고객사의 신규 코팅제 수요는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 공정 확대에 따라 대만 법인과 싱가포르 쪽 법인 매출이 약 25%에서 50%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에도 대만과 반도체 업체들은 10나노미터 미세 공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고요.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파티클, 오염물질에 대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코팅제 사용으로 미세 파티클 제어가 용이해 관련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의 코팅 파우더 물질도 Y2O3에서 YF3로 전환하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 업체 역시도 코팅 공업을 노바 코팅 공법으로 전환하고 있어 코미코에 대한 상당히 그 실적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고객사의 코팅 신기술 채택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코미코의 실적 모멘텀을 받을 전망이고요. 화학 세정제 코팅제 파우더 레시피가 경쟁력인 코미코가 반도체의 미세화, 고단화, 그래서 생산량 증가에 따라 매출과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 IT 소재의 퍼 부여가 좀 가능하다고 보이고, 중장기 목표가 3만원까지 좀 긍정적인 추세 흐름을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처음 가져온 인크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미디어 랩 같은 경우는 구글과 SM의 1분기 공식 랩사로 선정돼서 레버리지 효과를 보일 전망이고, 역시 안정적인 성장 지속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윈 성장세의 실업 애드 양수 효과까지 애드 네트워크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높은 이익 기여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NH 엔터테인먼트가 보유 주식이 35.3%로 최대 주주로 등극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애드 네트워크와 NH 엔터의 그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 선전비의 그 700억에서 900억 수준의 약 20%만 취급하더라도 취급과 약 10% 이상 증가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당 1.5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및 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등 시장 유동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420억 매출에 영업이익 120억으로 기대하고 있고, 외국인이 9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서 수급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 지금 동종업계 나스미디어는 퍼가 약 20배, 에코마케팅 18배에 비해 지금 인크로스 같은 거 퍼 15배 수준으로 중장기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손절가는 52,500원, 목표가 65,000원까지는 좀 미디어 업황 중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회사라 긍정적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네, 자회사 수익 다변화를 통한 수익 기여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여도로 IB 부분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타 증권사 대비 증시 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상당히 적다는 점 상당 강점이 되겠습니다. 운용 자회사의 AUM 자산 총 운용 규모가 44.4조 원으로 꾸준히 자산 성장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한국 파트너스, 그러니까 자회사의 상반기 기준 운용 규모 1.7조 원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캐피탈 등 자회사가 매분기 경상이 상향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 금융지주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형 5개사의 증권사 중 유일하게 단기 금융업, 발행업 사업자로 인가를 받았거든요. 신규 수익 창출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예상 ROE도 14.5%로 탑 수준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0.9배 수준 여전히 저평가라 기관적 순매수가 들어오 있어 중장기 우상향의 긍정적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대형과 소형 쪽 OLED 모든 부분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성장으로 FPCB에 의존하는 실적 변동성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IT 소재 업체로 성공적인 변화를 진행하고 있어 글로벌 TV 제조업체들의 대형 OLED 패널 수요 확대에 최대한 실적 모멘텀을 받을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소재 시장에도 진입해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을 받을 전망이고, 2017년 797억, 내년 연간 1,491억까지 연간 94%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TV 업체들도 OLED TV 생산을 시작하여서 초대형 패널 수요 확대에 따라 대형 OLED TV 쪽 실적 모멘텀도 받을 전망입니다. FPCB 소재 사업은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을 자랑하고 있어 최근에 지금 IT 소재 업체들 평균 퍼가 16배 수준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 퍼 1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판단되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OLED 산업의 실적 성장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해서 IT 소재 쪽에 탑픽으로 뽑고 있고요. 75,000원 정도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 중장기 목표가 10만원까지 우상향의 긍정적 흐름을 예측하고 투자 가치가 상당히 IT 쪽에서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녹스 첨단 소재는 넘버원 종목으로 김지훈 차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10%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은 분명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5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자, 이번에 권홍섭 연구원님의 남은 5종목을 볼 텐데, 이번에는 좀 신규 종목들이 있는 것도 같고요. 듣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종목은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운임 발주 회복으로 좀 수주 잔고가 좀 증가를 전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이제 16년 만에 찾아온 좀 수급 개선 사이클이라고 보여집니다. 2002년에서 2004년 정도 초호황 이후에 앞으로 이제 내년도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3개년에 거쳐서 조선가가 좀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 경기 회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현대미포조선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럽 선사의 선박 투자에 대한 또 확대 조짐도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동사의 경우에는 수혜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그 주가 흐름을 보자면은 11월 9일이죠. 이때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하이투자증권 지분 전략 매각과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의 부지 매입이 이제 동시에 나왔었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데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공시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제 공시 이후 그 금요일 날 9일이죠. 10일 날에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고 네. 현재까지도 지금 한 마이너스 4% 가까운 이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이제 기간 물량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일단 매수 타이밍은 한 95,000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내년 정도 이제 상승 모멘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A5 공장이죠. 평택에 있는 공장에 1층에 이제 클린룸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었고 2층의 경우에는 이제 3D 랜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한 내년 3월 정도는 이제 가동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층 공장 클린룸도 다 완공이 됐고요. 청주 공장 관련해서 3D 랜드가 또 이제 추가 이제 증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동사가 좀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3D 랜드의 경우와 D램의 경우에는 일단 그 삼성전자가 내년도쯤에는 좀 랜드 쪽과 D램 쪽에 좀 가격 경쟁력을 좀 붙이겠다.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현재 평택 공장의 경우에는 2D 랜드 그 클린룸을 D램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좀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D램을 좀 더 증설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 수위를 맞춰보겠다. 이런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이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내지 랜드 수혜보다는 그 클라우드 IoT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그쪽에 들어가는 데이터 서버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HDD 즉 하드에서 SSD로 이제 바뀌는 가깝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크게 보자면은 앞으로는 빠른 그 피드백이 올 수 있는 대형 서버 쪽에 굉장한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그 SK 머티리얼즈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소재를 납품하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SKC 코롱피아입니다. 일단 그 총 한 1,2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투자 배경으로는 그 PI 필름에서 현재 글로벌 1위죠. 한 22%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플렉시블 OLED나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휘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좀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일단 삼성전자가 1월 정도나 2월 정도에 폴더블 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6월 달에도 뭐 아이폰 내지는 하웨이 그 모바일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플렉시블 휘어지는 패널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PI 필름에 대한 그 기술력은 세계에서는 이제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당기 순이익의 70%를 현금 배당 계획을 할 것이라고 일단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별도 기준이고요. 일단은 일단 연말까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65억
정도 단기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환산을 하자면은 시가 배당률은 한 5%에서 6% 정도로 좀 배당 주로 이제 들어갈 만큼 좀 고배당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주가가 형성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OLED 패널에 좀 수급이 다시 몰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기관 투자나 일반 개인 투자자가 배당 때문에 좀 다시 또 수급이 받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볼 만하다. 그런 전략으로 다가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 삼성카드입니다. 새로 가져온 종목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세에 따라서 좀 급등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주식 수로는 한 15.7만 주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60.3억 원으로 관심 있게 좀 보다가 매수해볼 만한 타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3분기에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91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영향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자사주 매입과 그 배당 확대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 컨퍼런스 콜에서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 확대 등을 언급을 하면서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어느 정도 기대감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 춘천가는 현재 한 3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한 38,000원 정도에 한번 매수를 걸어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42,000원, 그리고 선저가는 한 36,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의 경우에는 그 4분기하고 2018년 정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4분기하고 2018년은 동방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4분기 별도 기준으로는 한 185억 원에서 한 203억 원으로 9.7% 상향을 했고요. 18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809억 원에서 순이익을 560억, 약 한 4%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추정치 배경으로는 대형 제품군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인지장애 개선제인 글라이트린과 고지혈 복합체 치료제인 아토제, 이 두 가지가 매출 성장에 주요했고요. 하반기 출시된 그 발기부전 치료제인 생글라의 매출 선장과 그리고 연구 개발비 감소에 따른 수익성 호전도 여기에 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류마티스 관련된 치료제인 CKD506에 대한 글로벌 임상이 이상에 진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재료가 밑바탕이 돼서 좀 상승 추세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 추천가는 한 12만 원 정도 밑에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3만 원, 중기적으로 17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한 11만 2천 원 정도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권홍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2부의 마지막 코너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시황 분석은 잠시 뒤에 듣겠고요. 먼저 신동환 대표의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매일매일 신동환 대표께서는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LG부터 대웅제약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모두 보유 관점으로 들고 계신 거고요. 경인 양행은 오늘 2%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지금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9월 25일에 주셨던 한온시스템부터 또 10월 13일에 주셨던 NH투자증권까지 모두 보유 관점이십니다. 10월 11일에 주셨던 AJ렌터카는 오늘 장중에 50일주 신고가가 또 나옵니다.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16%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환인제약, 동아약품, 명문제약, 두산인프라코어 SL까지 모두 담겨 있고요. 동아약품 오늘 장중에 3.5%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역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10% 이상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수익이 났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더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 삼성생명, LG화학, 대림산업, 원익 QNC까지 모두 보유 관점이시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은 7% 이상 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하셨던 목표가 돌파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인데요. 수익은 50% 안팎으로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30% 안팎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54%, 서울식품은 50% 가까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예, 10월 18일 날 추천해드렸던 종목, 동아약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약품. 잠시만요. 동아약품, 오늘도 한 2.96% 올라갔네요. 3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대비 한 9.6% 정도 수익 중인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 치면 한 13% 정도 수익 나겠죠. 그러면 1차 목표가 1,150원이었기 때문에 물량을 최소 50에서 90% 축소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말했던 매수가의 본절을 잡고 3분봉이나 5분봉에서 6틱이 빠진 데에 손절을 잡고 끝까지 홀딩해 주시고요. 자, 동아약품 갖고 계신 분들은 2차 목표가 11,1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1,100원까지 또 갖고 하시고 거기서 또 물량 100% 청산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에서 또 물량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된다? 본전 올 때까지 어떻게 된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갖고 가는 전략을 한번 해주신다고 하면 계좌의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아약품의 2차 목표가는 돌파를 이제 또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항생 먼저 얘기하면 항생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월 19일 날 거의 700틱이 빠진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 박스권, 이 700틱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추세는 어떻게 된다? 상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항생. 그러나 항생은 오늘 하루하루 매매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굳이 오버 홀딩하실 필요 없이 그날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 들어오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날 매매만 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항생은 좀 짧게는 공격적으로 횡보를 얘기하겠습니다. 공격적 매수가는 28,970 정도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29,283 정도가 올라올 때는 매도로 해서 짧은 매매를 하고요. 그 외에 이 공격적인 자리가 깨졌을 때는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일입니다. 다음에 오일은 어떻게 된다? 10월 20일 날 거의 10월 20일 날 뛰고 거의 800틱 올랐죠. 10월 20일 이후부터 제가 말했습니다. 오일은 추세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그날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짧은 수익에 감사하실 분들은 당일 매매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오일은 며칠인가요? 11월 6일 이후에 약간 횡보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횡보로 보겠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56.57이 내려왔을 때는 매수로 보시고요. 위에서는 57.27이 올라올 때는 매도로 해서 짧은 매매를 대응해 주시고 나머지 안정적 매매가는 인터넷 서울경제TV에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저번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올리는 척하다가 빠졌죠. 자, 금은 오늘은 짧게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공격적 매도가는 1279.4가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쳐주시고요. 금을 좀 더 안정적으로 치실 분들은 안정적 매도가까지 계셔야 합니다. 1282.3 정도 올라올 때 매도로, 금은 오늘은 올라올 때마다 될 수 있으면 매도 전략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1.16750 지금 현재 1.16700이네요. 여기서 좀 짧은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짧은 수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1.16575 정도가 내렸을 때 매수로 유로 FX는 짧은 매매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입니다. S&P는 거의 6주 연속 뭐랬습니까? 계속 추세는 살아있다. 상방이다. 횡보 상방이다. 얘기했습니다. S&P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매수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S&P 횡보로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는 2,582.25. 오늘 아침에 살짝 올라왔다 빠졌네요. 지금 수익이네요.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지금 현재 2,581.50이니까는 밑으로 들어갔으면은 한 7틱 정도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2,573.5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매매를 해주시고, 긴 매매는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에서 무료 방송하니까는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국내 시황 점검 부탁드리고요. 신동환 대표님 필살 종목 수익률이 좋아서 아마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신규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은 오늘 내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주말에 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관광 산업이든 경제가 좋아질 걸로 예상하나 오전 15분 동안은 상방으로 갔다가 지금 종합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저는 오전 후반부터는 하방으로 얘기했는데 언론과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밋빛 전망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라는 것은 예측입니다. 거기에만 믿지 마시고 그냥 차트와 그런 보조 지표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매매하는데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2,507.94가 깨지지 않으면 뭐랬습니까? 횡보성과 눌림은 될 수 있지만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오늘은 올리는 척하다 내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장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국내 선물은 334.25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한 상방이다. 지금 현재가 335.40입니다. 그죠? 추세는 오전 후반부터 하방이다. 그러나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그 지수에 맞춰서 개별 종목, 힘 있는 종목만 들어가라. 손실 나는 종목은, 힘없는 종목은 과감하게 100% 청산해라. 그 뜻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대웅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대웅. 종목 코드 003, 090, 대웅. 지금 현재 1.19% 올라갔네요. 200원.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은 2002년 10월 1일 회사의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가 전환되었고요. 자회사로는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등 대웅생명과학 등이 있습니다. 자, 2017년 2분기 매출액은 12.5% 증가한 5,490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69.6%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1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 종목 편입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18,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18,500원. 자,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힘 있는 종목은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손실나고 힘없는 종목은 과감하게 100% 청산하는 전략으로 가주신다면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2차 목표가가 달성된 대웅제약이 포트에 있으신데 오늘은 지주회사격인 대웅을 필살 종목으로 공개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오늘 월요일인데 벌써부터 강세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중소형주가 여전히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하락 전환이 된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1% 이상 상승하면서 72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